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6일 두산 밥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2,500원 상승해서 2.1%죠. 네, 상승했습니다. 11만 7,500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계속 죽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한 뒤에 크게 이제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꾸준히 이제 60일선 태우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연말에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12월 28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게 되겠지만, 이거래일 전인, 네, 거래일상으로 이거래일 전인 27, 그리고 25, 26은 주말이고, 24일이, 네, 그때가 이제 매수를 했어야지, 이제 28일에 배당 기준일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는 이제 배당금을 받기 위한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 괜찮고요. 121선 지키면서 이 저점 라인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두산중공업처럼 이렇게 꾸준히 뭔가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두산도 지금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아래 자회사들이 선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사업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또 IPO를 해가지고 400억 정도 외부로부터 이제 투자 유치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자체만으로 기업 평가가 4천억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두산 그룹이 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산업 로봇에 관련해서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런 영향을 키울 만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두산 모빌리티, 수소 모빌리티죠. 수소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 이제 둘 다 괜찮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수소 전체에 대한 그런 이 체인은 수소 밸류 체인을 좀 잘 만들어 놨다라고 보입니다. 두산 그룹 차원에서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플랜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짜여지게 서로 연결이 되게 지금 각각 회사들이 기업들이 이 그룹 내에 있는 기업들이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이 비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주가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고점 한번 찍고 내려왔지만, 지금 꾸준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지만, 21선 이제, 이겨내고 2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4천 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하던 그 라인을 결국엔 지키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세웠고요. 여기서 이제 쭉 뻗어 나간다면 21선 태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산 자체만으로도 지금 목표 주가가 거의 15만 원 이상, 20만 원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원전 산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의 원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두산퓨얼셀의 수소 잠재력, 그런 식으로, 두산팝켓도 이제 내년에, 그런 인프라 투자가 커진다면,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그룹 자체가 전성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중이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주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가 또 매수를 하다가 조금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뭔가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별로 매수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중공업과 비슷하게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가 들어와줘야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산버켓입니다. 600원 상승해서 4450원. 두산버켓도 사실 크게 거래량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죠. 두산버켓도 올해 4분기 실적이 이제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배당금도 다시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배당금을 주는 주식 치고는 지금 거래량이 마지막에 별로 없이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진행을 좀 한 것 같고요. 차트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네, 어느 정도 수렴을 좀 하는 모양이긴 합니다. 또 반대로 저점을 한번 이렇게 뚫긴 했습니다만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세기형으로 네, 이 차트가 모여지고 있다. 그래서 두산버켓도 조만간 좀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가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거래량 자체가 워낙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거래량이 실리던 그런 힘 좋을 때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거래량이 또 힘이 실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실적이 좀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산중공업 자체가 재무 개선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떼서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두산중공업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구조 자체가 사실은 두산밥켓 입장에서는 뭔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금성 자산을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뭐 유상증자 대규모로 또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산건설 매각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에서 좀 부채를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두산 바켓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많이 줄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네. 이 현금 유동성이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주가가 어느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네, 뭐 올랐다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 라인을 확실히 형성을 해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두산버켓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힘이 실릴 때 보면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가 급격히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천천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21선 위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뭐 투신 금융투자 그다음에 연기금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수급 자체는 뭐 크게 뭔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최근에 좀 들어오다가 또 매도를 하고 있긴 하네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가 대신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식을 좀 보았을 때 두산밥켓이 지금 전망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네, 시장 호황에 두산밥켓이 기지개를 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EU 신규 주택 인프라 확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대규모 인프라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수도관인가요? 네, 그쪽 이제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착기라든지 아니면 소형 그런 네, 크레인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산밥켓 이 브랜드가 또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 예측하기에는 내년 매출에 이제 매출이 7조에 육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간이 석 달간 이제 353억을 매수를 했다. 분명히 지금 매수한 이유가 있죠. 두산밥켓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에는 4조 원 정도, 4조가 조금 안 되게 찍었고요. 2019년에 조금 올라갔다가 20년에 좀 떨어졌는데 2021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네, 좋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10년 단위의 그런 건설 붐이 최근에 또 일어났었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뭐 눌러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이 판매 실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이 이제 내년에도 이 수혜를 입어서 네, 기세를 이어서 계속 네,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7조에 육박을 한다면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5,600억이지만 한 8천억까지도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산밥켓이 이제 미국이죠. 네, 수요 회복을 하면서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런 리포트도 나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높였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큰 폭의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 배당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4분기 두산바켓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5% 늘어서 1조 5,800억 원, 영업이익은 12% 늘어서 1,542억 원으로 추정을 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한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은 공급망 차질과 산업 차량 선적 지연으로 일부 감소를 했지만 달러 재고는 1개월 내로 역대 최저, 수요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가 이 병목 현상 해소가 중요한 상황이고 영업이익에서는 판가 인상 효과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다 반영이 된다면 확실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매출의 큰 폭 성장과 함께 본격적인 이익률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제 배당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메리트가 커지는 종목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설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 수혜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실적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늦었죠. 그래서 지금 정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저점을 계속 받치는 정도에 이제 진입을 해보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바켓도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바켓, 두산 둘 다 좋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